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요. 장 건강이 딱 좋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질문을 주신 장 건강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꾸준히 한다는 것도 재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하는 거, 꾸준함, 재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엄청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재능. 일단 저는 꾸준함은 엄청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재능. 자,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는 얘기네요. 저는 전적으로 엄청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엄청난 재능이냐? 엄청난 재능이냐?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누구나 다 꾸준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공무원 시험 꾸준하게 공부하면 합격한다는 말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들 뭐 주변에 공부한 사람들 아니면 공부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꾸준한 분들보다는 꾸준하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꾸준하지 않은 사람. 꾸준하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공부에서 꾸준함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정해진 루틴을 충실하게 지키고 딴 데 한눈 파지 말고 공부에 열심히 하고 할 땐 집중하고 그리고 뭐 식사 시간 외에는 이동 없고 딱 자기 할 것만 하고 딱 이게 꾸준함인데 여러분 공부할 사람들은 다 꾸준할 것 같죠?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다 꾸준할 것 같죠? 아닙니다. 꾸준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이 꾸준함, 이 꾸준한 어떤 텐션과 이 루틴, 그리고 공부 시간, 집중,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거 없이 계속,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아침 8시에 와가지고 자리 맡아가지고 10시까지 공부한다.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를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이 쉽지 힘듭니다. 경험자로서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가 적성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부가 적성이 많은 사람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하다가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아침 8시부터 도서관 문 닫기 전까지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루틴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8시에 오고 오후 2시에 오고 어떤 날은 빠지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면 도서관에 와가지고 막 3시간 자버리고 아니면 도서관에 와가지고 점심시간 한 2시간 비워버리고 1시간 한다 하면 1시간 반 비워버리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스타일만 조금 다를 뿐 많아요. 그러면 자기 공부 루틴을 지키고 딴 데 시간 안 쓰고 딱 공부 최저가 시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꾸준함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또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다이어트. 다이어트 운동. 여러분 다이어트 그 정해진 식단 다 지킬 수 있어요? 다이어트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힘든 식단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야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다이어트, 그러니까 살이 찐 사람들이죠. 살이 찌신 분들 하루 이틀은 비슷하게 가다가 뭐 3일, 4일 되면 나가 떨어집니다. 한계를 느끼고. 도저히 힘들어서.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가죠. 아니면 살이 더 찐다거나. 그리고 뭐야?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운동 같은 것도 뭐 퇴근하고 하루에 2시간씩 뭐 걷자, 자전거 타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죠. 하루 정도는. 시간 내 가지고. 근데 월, 수, 목, 금 그거를 이제 2시간씩 내 가지고 하면 어떤 날 하기 싫거든요. 가기 싫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 빠져요. 하루 빠지지 않아요? 그 다음 날 또 가기 싫어요. 두 번째 날 빠져요. 그럼 세 번째 날 또 빠집니다. 네 번째 날 빠져요.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자랑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어떤 장점이라 생각하면 저는 꾸준해요. 꾸준하게 영상 올리고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방송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물론 저도 약간 시간을 완전히 지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방송을 막 무조건 빵꾸 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동안 방송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나름대로 루틴과 원칙을 지켜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방송을 보신 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웬만하면 그걸 다 다른 사람도 지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못 지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방송 해야 되는 날짜인데 안 한다거나 뭐 안 하는데 왜 안 하냐,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해줘요. 그 시간대 기다리고 있는데. 김폴리버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제가 뭐 엄청난 이 재능이 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엄청난 재능이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막상 꾸준하게 한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자, 꾸준함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꾸준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뚜껑 까보면 꾸준하지 않습니다. 꾸준하지 않아요. 정말 꾸준하다고 얘기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 시간에 할애하고 절제하고 자기 습관 지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하루 2만 보 걷기, 2만 보 걷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 꾸준하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식당 지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 이 꾸준하게 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당장 하루 며칠만 하락하면 할 수 있는데 당장 며칠만 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목표량을 얼마 채워가지고 하는 거 어려워요. 당장 일주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주일, 3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어렵습니다. 습관을 잡고 공을 들이고 내 나름의 어떤 루틴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매일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하루 빼고 방송합니다. 수요일날 휴방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쉬었죠. 수요일도 제가 여러분들 약속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내려볼까요? 자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 휴방에 나와 있어요. 휴방인데 만약 수요일이 아니라 뭐 다른 날 쉴 것 같다 아니면 며칠 더 쉴 것 같다 하면 제가 커뮤니티를 얘기해가지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헛걸음 하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나는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하고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 얘기지만 방송도 꾸준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이 9년 차고 2달 지나면 10년입니다. 저도 강산환이 변한다는 10년. 뭐 저도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는데 10년까지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인방을 10년 동안 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인방을 한 사람들 몇만 명 될 텐데 그 10년까지 간 사람은 한 0. 몇몇 프로밖에 안 될걸요? 이 꾸준하게 유지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수많은 풍파가 있고 수많은 어떤 사건 사고 위기 그리고 계속 자기의 어떤 그 정해진 스타일과 정해진 컨텐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방송 어렵습니다. 이거 물론 뭐 저보다 오래 한 사람들 많아요. 훨씬 오래 한 사람들 많긴 한데 유저입니다. 유저예요. 그래도 저보다 오래 한 사람보다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오래 못하고 접은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몇십 배 많습니다. 진짜로. 그만큼 이게 오래 하고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사회에서 가장 요구하는 최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존버하고 꾸준함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생각해 보세요. 직장도 한 직장도 꾸준하게 사연부터 먼저 보내주세요. 사연부터. 직장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 직장에 20년, 30년 하는 것도 엄청난 재능입니다.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나가서 할 거 없으니까 그 붙어 있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수직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 직장 가지고 오래 다닌 적이 있는지. 물론 잘려가지고 권고사직 때문에 나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 내가 싫어서 내가 못 버텨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나온 경우가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의외로 망해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김볼리. 그거 투네이션이 아니라 트윕입니다, 트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구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죠?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들어가기 힘든 것보다 붙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버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직장에 들어가서 5년 이상 버티는 사람들, 생존하는 사람들이 20%도 안 돼요. 10%도 안 될걸요? 왜냐? 거의 대기업에서도 반절은 50% 정도는 1년도 못 버티고 퇴직금 받기 전에 나간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한 7, 80%. 1년 못 버티는 사람보다 못 버티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뭐 독치사나 취업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일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관둘까요? 힘들게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 정말 많잖아. 물론 그 일이 정말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얼마나 오죽하면 그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저렇게 나가려고 하는 걸까? 힘들게 들어왔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버티는 거 꾸준하게 이제 다니고 이 자리까지 버티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 직장에서 5년 버티기가 쉽습니까? 당장 1년 버티고 그 퇴직금 요건 만드는 것도 어렵잖아요. 아까 누구지? 멀리 가자니?
멀리 가자니 또 직장 다닌 지가 1년 안 됐는데 힘들어 하잖아요. 나갈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막상 들어왔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내 천직이라 생각하고 뭐 죽을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막상 많이 이렇게 하지. 많이 이렇게 하지만 막상 들어오고 나서 이것저것 겪고 나서 해보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일적인 부분, 뭐 복지적인 부분, 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융화가 되면서 막 버텨야겠다는 마음보다는 기회가 되면 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 말 들어봤잖아요. 옛말 중에 그 말 있잖아요. 이 말 알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통 사회생활 안 하고 이제 조직사회 경험 안 하면 모른다는 거죠. 근데 조직사회를 경험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압니다. 이게 얼마나 그 많은 내공과 많은 인내심과 꾸준함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수많은 위기가 있잖아요. 엄청난 위기가 있잖아요. 뭐 스트레스도 있고 뭐 회사에서 뭐 사정이 어려져 가지고 희망퇴직 막 받으라고 압박도 주잖아요, 요즘에는. 그럴 때마다 버티고 참고 욕먹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좀 미래를 봐서 참고 견디고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보면 한 직장에 5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 찾기가 힘들잖아요. 한 직장에 5년 이상. 5년 이상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힘든 게 5년 이상 다니는 게 5년 이상 다니기 전에 잘리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다니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어려워도 보통 밑에 사람 쳐내는 게 아니라 보통 중간 관리자나 위에 사람 쳐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기업도 마찬가지 사원은 안 쳐내요. 대리까지는 안 쳐냅니다. 보통 한 10년, 15년까지 간 뭐 파트장급, 차장급, 부장급 이 사람들 쳐내죠. 왜냐? 이 사람들 회사에 들어가는 페이나 복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사원들이 나중에 키워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키워서 다시 회사를 일으키면 되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나가죠. 힘들어가지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 나름의 나갈 만한 퇴사할 만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버티다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닌데 여기 있는 게 시간 낭비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나오고 나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와, 나는 당장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뭐 차장, 부장까지 간 사람들은 거의 20년 동안 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동안 어떻게 버텼을까?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당장 몇 개월 하는 것도 정말 지옥의 터널 같았는데 저 사람들은 15년, 20년 저거를 그동안 버티고 해가지고 저 위치까지 간 거 아니야. 분명히 나보다 저분들도 말단이었던 시절이 있을 테고 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그거를 참고 버텨가지고 저 위치까지 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취준생들한테 가장 요구되는, 직장에서 요구되는 스킬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네 번째. 네 번째는요.
꾸준하면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꾸준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만 생각하는데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내심. 수많은 유혹 같은 것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면 막 치킨 먹고 싶고 막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나도 한 젓가락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견뎌내는 인내심. 그리고 뭐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사표 쓸까 하지만 내가 당장 나와가지고 할 게 없다는 것도 알고 부모님이 이 회사 들어가시길 기대하는 것도 알고 내가 여기 못 버티면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로 얼마 못하고 나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나오고 나면 더 지옥이야. 아직 나올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이딴 거 가지고 내가 못 버티면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고 버티는 거 인내심. 그리고 뭡니까? 끈기. 하루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계속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뭐 끈기라고 얘기했지만 추진력이죠. 계속 하루하고 말 것 같은 꾸준하는 게 아니죠. 한번 내가 하기로 마음먹었고 거기에 시간을 두었으면 계속 하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발생하건 일이 바쁘거나 안 바쁘건 간에 내가 약속하기로 하는 그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당장 몇 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계속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 유지. 뭐든지 건강해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 관리를 못하면 꾸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내 방송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계속 몸 관리 못 해가지고 뭐 술 마시고 해가지고 시간도 못 지키고 뭐 후유증 때문에 머리가 아파 진행 못하고 이러면 내가 정해진 루틴을 갈 수가 없어요. 뭐든지 사람이 건강한 몸뚱아리겠어야 할 수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운동을 어떻게 해요? 아니 몸도 아파 죽겠는데 식단 유지 어떻게 합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꾸준하지 못하면 나하고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나한테 진 거죠. 나한테 배신 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먹었던 약속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초심 유지. 내가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을 계속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다 보면 사람 마음 변하잖아요. 초심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함이 잃었다는 건 초심을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시절을 잃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 꾸준함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함이라고 하면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뜯어보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수많은 어떤 요소들을 담고 이게 합쳐가지고 꾸준함이라는 이 결합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꾸준함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꾸준함 안에 이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해요. 이게 없으면 못해요. 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꾸준함으로 탄생해서 나를 계속 쉼없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한다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엄청난 재능입니다. 엄청난 재능. 엄청난 재능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꾸준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꾸준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세요. 냉정하게. 내가 정한 약속과 내가 가진 루틴, 그 내가 하기로 한 생활 습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꾸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나 자신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자 가장 이 위기를 탈파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타파하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요즘 메로나 때문에 공부 힘들다고 하잖아요. 메로나가 오건 뭐 한파가 오건 뭐 비가 오건 간에 나는 원래 하던 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 보면 공부 안 하는 사람 핑계 대잖아요. 뭐 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뭐, 뭐 자리가 없어 떨어졌다. 이건 개소리고요. 사실 목수는 연장을 탓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기술자는 연장을 탓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핑계 대지 말고 어찌됐건 간에 내가 정한 루틴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냉철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꾸준함이라는 엄청난 재능을 각자 가지셔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위기 같은데 잘 타파하시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듭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